김민재가 쉬지 못하고 뛰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최근 바이에른 뮌헨을 위해 몸 바쳐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부 팀을 상대로도 풀타임을 출전했는데 팀 패배를 그라운드에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한국 시간으로 2일 오전 4시 45분 독일 자르브리켄 루트비 스파르크 슈타디온에서 열린 자르브리켄 3부 리그팀과 2023-24 시즌 DFB 포칼 2라운드에서 1대2로 졌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압도적인 분데스리가 우승 경쟁팀으로 포칼 최다 우승 20회를 자랑했지만 이번 시즌 자이언트 킬링을 당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폭우로 취소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독일 매체 아벤트 차이퉁은 바이에른 뮌헨과 자르브리켄의 DFB 포칼 경기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소식에 따르면 루드비히 스파크에서 위원회가 경기장을 점검하고 취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기장 소유주인 자르브리켄시의 책임입니다. 현재 자르브리켄에는 계속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킥오프가 예정된 날에도 산발인 소나기가 예보됐다. 루트비히 스파르크는 열악한 경기장이다. 며칠간의 폭우로 인해 경기를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상태다. 일요일에 예정됐던 디나모 드레스덴과 리그 일정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경기장 잔디밭이 물에 잠겼다라고 알렸습니다. 경기가 취소됐다면 김민재는 휴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고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이후 토마스 투엘 감독은 김민재를 선발 카드로 꺼냈습니다. 최근에 바이에른 뮌헨 수비 진이줄 부상에 혹사에 가까운 출전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부 리그팀을 상대로 풀타임을 뛰었지만 팀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자르브리켄이 동점골을 넣는 과정에서 패스 미스와 어긋난 태클 타이밍으로 실점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리흐트가 부상으로 이탈한 과정에서 홀로 바이에른 뮌헨 수비진을 지휘하며 투혼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김민재에게 휴식이란 없었습니다. 2023-24 시즌 리그전 경기 풀타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혹사 논란에 가깝게 뛰고 있는데 컵 대회에서도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3일 뒤 도르트문트와 리그 일정이 이어지는 만큼 김민재 로테이션 가능성이 있었지만 투엘 감독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경기 전 인터뷰에서 중요한 경기이다. 결승전이 열리는 베를린으로 가기 위해 좋은 경기를 펼쳐야 한다며 주전급 선수들을 내보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에릭 막심 추포모팅이 최전방에서 득점을 노렸습니다. 이선에선 마티스 텔, 프란스 크레치, 토마스 뮬러, 르로이 자네가 뛰었다. 요슈아 키미히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허리를 책임졌습니다. 수비는 알폰소 데이비스, 김민재, 마타이스 데 리우트, 부나사르가 포진했다. 골키퍼 장갑은 마누엘 노이어가 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객관적인 전력상 우세를 앞세워 점유율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자르브리켄이 5백에 가까운 두터운 수비 대응을 해 좀처럼 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르브리켄의 수비는 예상보다 끈끈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전반 16분 자르브리켄 수비망을 뚫어내고 슈팅했습니다. 크레치의 패스를 받은 밀러가 송곳 같은 슈팅으로 자르브리켄을 무너뜨렸습니다. 아크 서클 부근에서 시도한 정확한 오른발 슈팅이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기선 제압에 성공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버렸습니다. 더 리흐트가 부상으로 그라운드를 빠져나갔습니다. 전반 19분 더 리흐트가 상대 크로스를 태클로 막는 과정에서 무릎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김민재와 중앙 수비 파트너로 뛰고 있었는데 날벼락이었습니다. 김민재도 근심 어린 표정으로 더 리흐트에게 다가와 몸 상태를 물어봤습니다. 투엘 감독은 전반 25분 콜라드 라이머와 교체로 변화를 줬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이후 바이에른 뮌헨 수비가 재정비되지 않은 틈을 자르브리켄이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전반 31분 첫 번째 슈팅을 시도하며 바이에른 뮌헨을 흔들었습니다. 라비이크가 논스톱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선제골 이후 일방적인 공격을 이어갈 모양새였지만 아니었습니다. 더 리흐트 교체 이후 분위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반 막판 자르브리켄의 공격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나이피의 결정적인 슈팅 기회가 있었지만 김민재, 라이머가 온 몸으로 막아내면서 일단 위기에서 탈출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자르브리켄의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두드리더니 동점골로 포효했습니다.
김민재가 후방 빌드업 중심을 맡아 크레치에게 패스했는데 자르브리켄의 보헤더가 가초챘습니다. 보헤더는 바이에른 진영으로 쇄도하는 존트 하이머에게 전진 패스를 시도했습니다. 존트 하이머는 김민재 태클을 피해 오른발로 슈팅했고 바이에른 뮌헨 골망을 뒤흔들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예상치 못했던 1대1 상황이었습니다. 후반전 휘슬이 울리자마자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 고삐를 당겼습니다. 사네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치고 들어온 이후 왼발 슈팅으로 상대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자르브리켄 수비는 단단했고 골키퍼의 선방쇼도 있었습니다. 사네는 후반 13분 추포모팅 패스를 받아 박스 안에서 슈팅했는데 또 골키퍼 선방에 막혀 고개를 떨궜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생각처럼 경기가 풀리지 않자 교체 카드를 꺼냈습니다. 사네와 크레치 사르를 빼고 자말 무시알라, 킹슬리 코망, 세르주 그나브리를 투입했습니다. 주전급 선수를 넣어 분위기를 바꾸려는 투엘 감독 계산이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선수층으로 유기적인 공격 패턴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팽팽한 균형이 좀처럼 깨지지 않았습니다. 후반 19분 무시알라가 박스 바깥에서 슈팅했지만 골키퍼 품에 안겼습니다.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상대를 공략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날카로운 역습 이후 그나브리의 슈팅으로 반등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나브리는 골키퍼를 앞에 두고 낮고 빠른 슈팅을 시도했지만 0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어 코만까지 공격에 가세하며 추가골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주도권을 잡고 흔들었지만 마지막 단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상대편 슈라이버 골키퍼의 선방쇼가 이어졌습니다. 코망이 왼발로 감아찬 슈팅이 골문 상단 구석으로 향했는데 슈라이버가 손끝으로 쳐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선 정말 안 풀리는 경기였습니다. 시간은 지체 없이 흘렀고 정규시간 종료까지 임박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결승골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골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뮬러가 코망의 왼쪽 측면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했지만 골망을 빗나갔고 코망, 무시알라, 슈퍼모팅의 연속 슈팅도 이렇다 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은 5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자르브리켄의 역전골이 터졌습니다. 가우스가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강력한 왼발 다이렉트 슈팅으로 연결해 골망을 뒤흔들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그나브리가 박스 안에서 슈팅을 때려 막판 동점골 불씨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종료 휘슬이 울렸고 바이에른 뮌헨의 충격적인 역전패로 경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독일 매체 스포츠차우는 김민재의 실수로 자르브리켄이 동점골을 넣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재미있는 소식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